자, 그만이요. 8월 18일 수학상 기본반 시작했습니다. 1일 테스트 봤는데 1일 테스트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 3학년 베이스로 시험 문제를 냈고 중3 2차 함수 과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그래도 쉽지는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내봤고 문제 6번은 수업을 하려고 문항을 냈어. 교과서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항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나는 문제 6번을 갖다가 지금부터 해설을 할 거야. 잘 들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야. 문제 6번 읽으니까 뭐라고 그랬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근이 알파 하나가 2 마이너스보다 작고 또 하나는 2라고 2 사이가 있도록 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문항 이해하지? 그럼 봐봐. 문제 6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일반화 시켜 볼게. 어떤 문제냐면은 제목이 근의 분리라는 내용이야. 근의 분리. 근의 분리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참 쓰기 미안한 용어인데 일본 책을 베끼다 보니까 이런 식의 용어가 돼버렸어. 근의 분리라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근의 분리란 표현을 쓰지도 않고 일반 시중 참고서나 자습서 문제집에서 근의 분리란 표현을 쓰는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고 그래. 근데 제목을 뭔가를 정해주기 위해서 나는 그냥 근의 분리라고 하고 그 근의 분리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할 거야. 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준 거야. 됐어? 됐지? 우리에게 주고 그 2차 방정식의 개수를 해석하세요. 이 소리야. 그 2차 방정식의 개수를 해석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숫자로 다 준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는 0 이렇게 준 거야. 개수 중에 미수 하나 넣어놓고 내 얘기 이해하지? 그래 놓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그리고 그걸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해. 꼭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봐봐. 근에 대한 정보를 줬다고 하는데 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줄 건지도 문제고 그 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두 가지를 갖다가 구분져야 돼.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먼저 근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대표적으로 그 근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다고 할 거야.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P라는 숫자와 Q라는 숫자 PQ 사이에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준 거야. 정보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준 거야. 이런 정보를 주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해석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 해결 방안은 그림으로 해결하는 거야. 그림으로.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이 그림 그리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라고 그랬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그랬어? 뒤에 말이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다. 그치? 맞지? 그게 정말 중요한 사고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근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중수 저 끝으로 가.
내가 얘기했지. 앞에서 졸지 말라고. 졸 거면 저쪽에 앉든지 맨 뒤에 앉든지 그러라고 그랬지. 빨리 졸로 가.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대답 한번 해봐. 이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야. 잘 들어 임마. 들어야 알아 정말로. 안 들으면 모른다니까. 아이고야 그놈의 새끼 진짜 좀 들어라 들어. 2차 함수의 두근이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기겠어. 땡. 서로 다른 두근 그래 태어나 두 개인 거야. 두근 그랬으니까 중근도 근이 몇 개라고 선생님이. 중근도 근이 두 개라고 그랬어. 그냥 두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두 점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만나는 두 근이 x축과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문항에서 P하고 Q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근이 두 개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든지 중근이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구나라고 얘를 보고 그림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계수를 해석하자라고 했잖아. 해석하자. 그 해석을 하기 위한 해석의 도구가 5개가 있어. 첫 번째 두근의 합. 두 번째 두근의 곱. 세 번째 함수값. 함수값은 y값 얘기하는 거지. 네 번째 판별식. 다섯 번째 추계식. 추계식이 어떻게 되지? 이참수 추계식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추계식이잖아.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추계식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외우고 있어야지. 읽어봐. 읽어봐. 5글자. 읽어. 합. 읽어. 합곱 한판축 해봐. 떠들어 시키는 대로 떠들으니까. 합곱 한판축. 합곱 한판축. 다시. 합곱 한판축. 즉 두근의 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두근의 곱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함수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별식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추계식이 특정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한 거에 얘가 도구야. 도구. 이 도구들의 공통범위 그게 해인 거야. 자, 그럼 그림이 이런 거지? 맞지? 그러면 두근이 모르니까 그 두근을 하나는 알파라고 하고 하나는 베타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두근이 알파겠네. 알파겠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을 보고 두근의 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두근의 곱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함수값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P하고 Q라는 숫자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 줄게. P의 값이 0이라고 줬고 Q의 값이 1이라고 줬다고 해봐. 오케이? 됐지? 그럼 이 그림에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첫 번째 합은 0보다 커져가. 얘도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더한 거 0보다 클 테고, 얘는 중근이니까 0보다 클 거 아니야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져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 세 번째 함수값은 어때? 여기 P 집어넣으면 0보다 커져가. 함수값이라는 얘기는 x값이 들어갔을 때 y값이야. 이 점이 들어가면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지? 됐지? 이 점의 높이값이 바로 뭐인 거야? FP인 거지. 이 점의 높이값이 FQ인 거겠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P노도 양수, Q노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양수에서 만나겠네.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Y값. 그러니까 당연히 FP의 값도 0보다 크고 FQ의 값도 0보다 커요라는 사실과, 네 번째 판별식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니까 D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네 번째 축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축이야. 축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겠네. 이만큼의 어떤 범위?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되게 하는 범위인 거란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봐봐.
이 문항을 가지고 예를 들을게요. 6번 문항 가지고